지금부터는 우리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고 나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요. 요즘 이제 외동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들보다 이 혼자 있는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좀 적응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가요? 의외로 이제 외동아이 하면 고집세고 자기 중심적인 아이라는 우리가 인식들이 있는데요. 제가 10여 년간 이제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외동아이여도 굉장히 사회성이 뛰어나고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아이들이 많고요. 남과 관계할 수 있는 힘이 정서적인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혼자 지내기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뭐 이해하는 네. 그런 게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나라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형제자매가 있으면 이제 서로 조절하는 힘들, 관계하는 힘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굉장히 첫째여서 둘째여서 혹은 이제 부모가 더 둘째만 이쁜 부모가 있고요. 아무래도 또 첫째에게 더 마음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부모의 이제 사랑을 골고루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외동아이보다 더 이제 마음의 상처라든지 소외감이나 나도 형처럼 잘하고 싶은데 나도 동생처럼 사랑받고 싶은데 라는 마음들이 이제 부적절하게 생각되면 자기 인식이 좀 부정적이 될 수가 있어서요. 예. 형제가 있든 또 외동이든 상관없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혼자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부모가 맞아요. 굉장히 이제 과잉 행동적인, 과잉 보호적인 다 모습만 사주게 되고. 예,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필요하기도 전에 알아서 미리 해주는 것들 맞아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부모의 태도가 좀 더 이제 독립적으로 3세 이후부터는 혼자 물도 떠다 먹고 자기가 먹은 밥은 자기가 이제 수저 같은 것도 정리하고 집안일을 잘 돕는 아이들이 굉장히 사회 지능이 우수합니다. 집안일을 잘 돕는 아이들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 이제 설거지도 도와주고 자기 방 청소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어설프기도 하고요. 부족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아이를 조금 거리를 두시고 부모님께서 좀 양육 태도를 좀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네. 외동아이들이 갖는 강점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정우도 오늘부터 집안일을 시키자고요.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형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나누는 데 있어서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이런 교육은 좀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요? 주고 이러는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과의 나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생활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제 친구가 좀 되어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저축도 하고 저금도 하고 좀 불우이웃도 돕고 봉사활동을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이들. 그래서 굉장히 형제 자매와 나누지 않아도 옆에 친구랑 또 나누는 경험들, 또 사촌과도 나누는 경험들,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보다 힘든 친구들도 있다는 것들, 이런 감사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면 꼭 가정 내에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아이들이 배려하는 마음들은 나누는 경험들은 이제 훨씬 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익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혼자 크는 아이들은요, 정말 뭐 이렇게 베푸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남을 이렇게 돕는 거 잘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봉사활동을 이렇게 부모님들과 함께하면요 아이들이 참 많은 것을 또 보고 배우고 느낀다고 하니까 서단님 말씀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집에서는 괜찮아요. 유치원만 가면 그 아이를 때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참 부모님 속상해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이제 아이들 역시 이제 굉장히 이제 반대인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서는 굉장히 액팅아웃 하는데 원에서는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집에서는 반듯한데 원이나 학교에 가면 굉장히 액팅아웃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자기의 욕구에 어떤 불만감이 있을 때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아빠가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든지 내가 뭔가 스러운 마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힘으로써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혹은 이 친구랑 내가 친절하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 친구가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라든지 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할 때 아이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좀 행동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아이들을 무조건 제지하는 것보다 이 아이와 굉장히 마음을 나누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예.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와 놀이를 통해서 해보는
해주는 것들이 훨씬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취학 전이라면 유치원 아이들이라면 역할놀이 같은 것들, 친구 역할을 이제 본인이 하고 아빠 엄마가 그 친구 나의 역할을 해준다든지 선생님과 이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이제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되어보고 부모님이 내가 되어본다든지 이런 역할놀이 같은 것들 해서 서로의 그 상황에 있어서의 나의 경험들을 나눠보는 것들. 이렇게 오늘 친구를 다퉜네. 그때 우리 정우 마음은 어땠어? 화가 났었구나. 억울했었구나. 속상했었구나.라고 이렇게 해야 돼. 친구랑 때리면 안 돼. 라고 제재해주기 이전에 아이가 그 당시 느꼈던 마음들을 같이 함께 느껴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드린 지금 질문은 맘스 네. 카페와 키즈 카페 등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실제 네. 고민 내용을 지금 모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고민인데요. 저희 아이는 이른바 이 엄마 껌딱지입니다. 네, 이 껌딱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를 껌딱지라고 참, 하잖아요. 이 유치원 등교 후에도 몇 시간이나 울어서 이제 선생님들을 곤란하게 한다고 맞아, 하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는 연습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이제 분리불안의 하나의 이제 모습인데요. 강제로 하는 거나 억지로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강제로 떼어놓거나 억지로 할 때 이제 틱 장애처럼 아이들이 막 눈을 너무 불안할 때 이제 불안 심리가 올 때는 강제로 떼어내려고 할 때는 뭐 틱 장애라든지 혹은 뭐 야뇨증이라든지 소변을 막 옷에 본다든지 네. 혹은 이제 야경증 잠을 자다가 이제 막 일어나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증상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만큼 이제 엄마가 유치원에 없어도 나와 늘 함께 있다는 마음들을 갖게 해주는 것들,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이제 굉장히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들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해서 이와의 놀이를 해주는 것들이 좋아.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 15분씩 시간을 정해놓고 월요일은 인형놀이, 화요일은 만들기 놀이, 수요일은 노래하기, 악기를 통해서 목요일은 엄마랑 같이 뭐 집에서 훌라후프도 좋고 하모니카를 부는 것도 좋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아이와 시간을 정해놓고 충분히 놀아주는 경험을 통해서 엄마와의 관계가 이제 깊이 있어지면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엄마는 늘 나와 함께 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조금씩 거리를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뭐든지 한꺼번에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들은 부작용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아이와 함께 나눠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이 아이와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소 땡깡이 심한 아이인데 유치원 등원 이후 원하는 장난감을 차지하지 못하면 드러누워 울거나 때를 써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십니다. 벌을 주고 야단을 쳐도 고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는 것도 오히려 수능적이고 말 잘 듣는 아이, 수동적인 아이들보다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는 훨씬 건강할 수가 있고요. 나 지금 불편한 마음 있어요. 나 지금 속상한 마음 있어요. 라는 것들 아이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면 아이들이 관심을 얻기 위해서도 더 그런 행동을 강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일단 조금 그냥 둬보시는 것도 둬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울고 땡깡을 아무리 피워도 내 요구가 안 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내 감정 전달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무관심 해주는 것도. 그럼 막 혼내고 체벌하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뭐 혼내고 체벌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관계만 좀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그런 행동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날 체벌하는 것도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땡깡 부리면 나한테 말 지켜주고 나한테 왜 그러니라고 해주는 것조차도 아이들은 관심의 하나로 표현될 수 있고요. 어떤 내 마음의 허기감을 채우기 위한 표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나눠주시는 것들. 너무 민감하게 예민하게 혼내고 잡으려고 하면 더 관계만 악화돼서 불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조금 같이 아이와 나눠주시는 것들. 그렇게 하면 소용없어.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떼쓰지 않아야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내가 떼부리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 준다는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 양세호 소장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시원해지네요.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네. 자신감이 생겼고
정말 우리 아이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항상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시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세심하게 관찰도 해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는 것이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양소영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